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리투아니아, 미국 편에 서며 대만 인정, 미국도 힘 실어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발트의 소국가인 리투아니아가 미국 편에 서면서 대만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중국을 거스르게 하고 있죠. 지난 9월달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폰을 폐기하라고 경고를 하였으며 이번에는 대만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말이죠. 러시아 인접국가인 리투아니아를 미국은 이 조처에 대해서 힘을 잔뜩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유럽의 소국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중국은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죠. 리투아니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대만은 유럽 확장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리투아니아, 미국 편에 서며 대만 인정, 미국도 힘 실어줬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리투아니아가 지금 표시된 지역이 리투아니아입니다. 이 표시된 지역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표시를 해드리는데 보세요. 이쪽이 리투아니아,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벨라루스와 그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여기가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 있고 여기 라트비아, 에토아니아 이렇게 있죠. 위에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폴란드는 여기 있고 저머니, 이 독일이 여기 있는 지역이죠. 지금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리투아니아가 지금 미국의 대변자로 자처하면서 대만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연겁 후 중국의 신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내용, 지금 미국이 뒷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에는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회사이죠. 샤오미와 화웨이에서 만들어지는 폰에 대하여 하루빨리 버려라 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리투아니아 의회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주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인종 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까지 통과를 시켰죠. 이에 중국은 지난 8월 달에 리투아니아 주재의 중국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지역의 대만 외교 공간인 대만 대표부가 18년 만에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공식적으로 개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럽 지역 내에서 대만 대표부가 생긴 것은 18년 만의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지금 이야기죠. 이에 중국은 비난 성명을 내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 대표부가 18일 날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라트비아 주재의 대만 공간 책임자를 에릭 황으로 그리고 대만 대표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 대표부의 설치, 이것은 양국이 지난 7월 달이죠. 지난 7월 달에 빌뉴스에 차이니스 타이페이 대신 타이완이라는 명칭으로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났었는데 결국은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가브리엘 리우스 지금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리투아니아는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와 더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호주에 대사관을 열었고 한국에도 열 예정이며 향후 대만에도 대표부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리투아니아가 지금 대표부를 여는 곳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호주, 한국, 대만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미국의 역할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리투아니아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화웨이 폰과 샤오미 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은 미국을 대신해서 이것을 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이 전 세계적으로 길을 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국의 방해 때문이죠. 중국은 그동안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외교적 승인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만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반대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대만과의 관계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죠. 이에 따라 대만은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하는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비공식적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고작 15개 국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무역대표부의 설치, 이것은 발트해와 중부 유럽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죠. 지금 유럽 자체에서도 지금 중국의 1대1로를 견뎌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행이 착착착착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 내에서의 힘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리투아니아는 지난 5월 달에 중국과 중동부 유럽 간의 17+1, 말하자면 중동부 유럽 국가 17국가 그리고 중국 한 곳, 이것의 협력체에 대해서 분열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리투아니아가 제일 먼저 탈퇴를 하고, 그리고 체코, 슬로바키아 역시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먼저 선봉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다음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이 조그만 발트해의 소국이 지금 이 모든 대화의 선두주자를 지금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달에는 대만 정부 대표단이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를 방문해서 중국이 거세게 방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원래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그랬고 원래 한 나라였는데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분리되고 있다.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유럽 내에서도 특히 동유럽이라고 불리는 이전에 커뮤니스트, 그 공산주의의 일부였었던, 그리고 러시아, 소련의 영방이었었던 이곳이 지금 소련의 힘에서도 벗어나면서 미국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난 6월 달에 대만에 코로나19 백신 2만 회분까지 지원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대만이 한동안 그 코로나 백신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던 상황에 중앙 유럽이죠. 리투아니아가 이 대만의 코로나 백신 2만 회분을 지원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도 이 리투아니아의 이러한 그 선언에 대해서 힘을 계속적으로 실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고 지금 미국의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발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선봉장인 리투아니아를 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국 상원 의원들이 리투아니아의 대만과의 관계 강화 노력에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2021년 11월 9일 대만의 타이페이 타임즈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짐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과 진 셰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11월 5일 대만과 리투아니아 간 관계 강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 상황이죠. 결의안은 리투아니아의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높게 평가를 하고 전 세계의 국가에 리투아니아를 지원하고 중국의 강압에 맞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행동 하나가 리투아니아가 미국과 더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재정 지원까지 받게 되는 이러한 선투자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죠. 짐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외교통이며 진 셰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현재 상원 유럽 및 지역안보 협력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짐 리시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2021년 7월 20일 리투아니아 정부가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부 개설을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이 용기 있는 결정 이후 리투아니아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경제적 보복에 직면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가장 큰 내용은 중국이 대사를 소환을 하고 리투아니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리투아니아로 향하는 그 철도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1대1로의 가장 큰 목적, 그것은 모두 다 1대1로의 중심지인 중국에 무릎 꿇고 싹싹 빌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중국이 발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이어서 이 결의안은 우리의 친구들이 해로운 중국의 영향력을 직면할 때 미국이 그들을 지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무역대표부가 빌뉴스에 생기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처 설치 허가에 반발을 해서 외교관계를 이제 대사급에서 대표처급으로 격화를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냈는데 이 대사를 소환을 시키고 대표처로 격화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거센 항의와 거듭된 교섭에도 끝내 대만 대표처를 설치를 허용했다라고 하면서 양국 외교관계를 대사급에서 대사 대리급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설치 결정에 대해서 양국 수교의 약속을 저버리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해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는 것,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무시한 것이자 국제적으로 나쁜 선례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투아니아는 이번 일로 발생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나섰죠. 리투아니아도 이에 반발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21일 포리티코 등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서 중국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리투아니아는 하나의 중국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다른 많은 국가와 같이 대만과 협력을 확대하고 실질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외교사들단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환영은 경제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경제적 이득 때문이죠. 대만과 협력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더 끌어내는 것이 리투아니아의 가장 큰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리투아니아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이 작다라고 하면서 만약 단절이 된다면 우리가 대만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건 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리투아니아의 단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단교가 되면 리투아니아 내정에 아예 간섭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중국은 리투아니아에 대만의 대표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8월 중국과 리투아니아에 연결하는 화물열차 운행을 일방적으로 자정 중단하는 경제 보복에 나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화물열차 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라는 것은 이게 1대1로와 연결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대1로의 가장 큰 목적은 중앙유럽 그리고 유럽에 그 중국 물품을 팔면서 중국 물품에 대해서 이들이 중국 물품으로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국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 작은 소국인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학을 띠면서 반발을 할까요? 아주 작은 소국이에요. 발트 3국이라고 불렸었던 3국 중에 한 나라, 아주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에 중국이 반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외교가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이 다른 서방 국가들이 리투아니아 사례를 따라가는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다시 보면 도미노 효과라는 것은 하나가 쓰러지면 다음 것이 쓰러지는 효과. 다시 말하면 한 나라가 중국의 그 결정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결정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한 나라 이게 쌓이게 되면 전체 모든 나라가 중국과 대항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가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중국 때문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리투아니아 사례를 통해서 미국의 지지를 받으려는 국가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죠.
현재 유럽에서는 미국과 더불어 1대1로를 견제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느슨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은 호주와 미국을 잇는 군사동맹체 오커스를 출범합니다. 프랑스도 오커스의 출범을 통해서 그 잠수함 14척의 그런 권리를 빼앗겼지만 그리스 군함을 미국의 양보로 수주를 하고 지난 9월달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였고 EU 의원들도 지난 10월 대만을 방문하며 EU와 대만의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으니 점점 더 중국의 세력을 이탈하는 그리고 1대1로의 세력을 이탈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의 지금 분위기는 뭐 어쩌냐? 유럽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잡히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화난 상황을 이제 힘을 뭉쳐서 미국을 위시로 한 힘을 뭉쳐서 중국에 대항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중국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워 삶아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그리고 더 이상 중국의 그 의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